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화입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물건을 사거나 코인을 거래할 때 쓰는 그런 결제 수단을 넘어서요.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전통금융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증권시장의 심장을 교체하는 것과 같은 아주 큰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먼저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기관들이 만든 토크나 증권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24시간 현금 정산, 이 둘의 만남이 최근 가장 뜨거운 RWA, 그러니까 실물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급 토크나 증권과 스테이블 코인 정산의 만남이라 이 조합이 RWA 시장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 된 사건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뉴욕 증권거래소 NYSE의 모회사인 ICE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핵심은요, NYSE의 모회사인 ICE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증권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주식이나 ETF 같은 자산들을 토큰 형태로 만들어서요,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고 그 거래의 마무리, 즉 정산까지 블록체인 위에서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산을 토큰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많이 들어봤는데 거래소의 심장부인 정산 시스템까지 블록체인으로 옮긴다.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이 새로운 플랫폼이 기존 시스템하고 비교해서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행처럼 문 닫는 시간 없이 24시간 365일 내내 돌아간다는 점. 둘째는 거래가 체결되면 며칠씩 기다릴 필요 없이 거의 즉시 정산이 완료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거래는 우리가 익숙한 달러를 기준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금융이 가진 시간과 속도의 제약을 기술로 풀겠다는 거죠. 24시간 운영에 즉시 정산이라 말 그대로 잠들지 않는 금융시장에 열리는 셈이네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건 좋은데 오후 4시면 문을 닫는 은행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증권 거래라는 꿈이 왜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못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증권은 밤새 거래할 수 있어도 그 대금을 치를 돈이 은행에 묶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ICE는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답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지목했습니다. 자신들의 새 플랫폼에서 거래 대금을 치르거나 자금을 조달할 때, 그러니까 펀딩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두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움직이는 증권 거래에 맞춰서 돈의 흐름 역시 24시간 잠들지 않게 만들어줄 파트너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이나 ETF를 토큰으로 만들면 대체 그 대금은 뭘로 결제해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거든요. ICE의 이번 발표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답안 중 하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에서만 쓰이는 돈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핵심 거래 시스템에서 현금의 역할을 하는 금융용으로 현금 레그의 공식적인 후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탄인 셈입니다. 현금 레그, 즉 거래에서 돈이 오고 가는 흐름을 스테이블 코인이 담당한다는 개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네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역할은 각국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 CBDC가 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나요? 왜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걸까요? 안정성이나 규제 측면에서는 CBDC가 더 유리할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안 안에 현재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증권 거래는 본질적으로 두 개의 다리가 함께 움직여야 완성되는 경주와 같아요. 하나는 증권 레그라는 다리, 즉 주식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흐름이고요. 다른 하나는 현금 레그라는 다리, 즉 그 대가인 돈이 반대 방향으로 넘어오는 흐름이죠. 이 두 다리가 동시에 땅에 닿아야 거래가 종결됩니다. 한쪽 다리만 움직여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2인 삼각경기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CBDC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고 통화 정책이나 국가 안보 같은 너무나도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요.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시장에 존재하고 기술적으로 검증이 끝났죠. 글로벌하게 24시간 움직이는 인프라도 이미 깔려 있고요. IC 같은 시장 인프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쓸 수 있고 효율이 높은 도구를 먼저 활용하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입니다. 즉, 이상적인 미래를 기다리기보다 현실적인 혁신을 먼저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속도의 문제군요. 완벽하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는 CBDC를 기다리기보다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먼저 업그레이드하겠다는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말씀이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IC의 발표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만 언급한 게 아니더라고요. 은행들이 발행하는 토큰화 예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네, 그 부분이 이 계획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ICA는 BNY 멜론이나 시티그룹 같은 거대 은행들과 손잡고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위에서 쓸 수 있는 토큰으로 만드는 토큰화 예금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좀 헷갈립니다. 방금 전에는 24시간 현금 흐름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은행의 토큰화 얘기가 나오네요. 이건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로 역할이 다른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을 대체할 것이다와 같은 흑백 논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IC가 그리는 그림은 그보다 훨씬 현실적인 혼합 모델,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에 가깝습니다. 은행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강점과 시장의 효율성을 모두 활용하겠다는 거죠. 혼합 모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금융 고속도로를 깐다고 생각해보죠. 이때 은행들이 만드는 토큰화 예금은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는 1차선 국도와 같습니다. 매우 안전하고 신뢰도가 높지만 이용할 수 있는 주체나 용도가 제한적일 수 있죠. 주로 기관 간의 거액 결제나 증거금 납부처럼 안정성이 극도로 중요한 거래에 사용될 겁니다. 반면에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더 넓고 유연한 다차선 민자 고속도로와 같아요. 더 많은 참여자들이 더 다양한 목적으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죠. IC는 이 두 도로를 모두 연결해서 전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와, 국도와 민자고속도로의 비유. 정말 명확하게 와닿네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중요한 거래는 은행의 토큰화 예금으로, 속도와 유연성이 중요한 거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처리하는 각자의 장점을 살린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은행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행을 24시간 디지털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 실제 금융 시스템의 진화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방향성인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24시간 돌아가는 국도와 고속도로가 모두 깔리는 그림이 앞서 말씀하신 RWA,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의 성장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RWA 시장의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수십억 원짜리 빌딩을 토큰으로 쪼개서 판다고 해보죠. 자산을 토큰으로 만드는 기술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자산은 멋지게 토큰으로 만들었는데 정작 그 토큰을 사고 팔 때 돈을 주고받는 과정, 담보를 설정하거나 증거금을 내는 과정은 결국 오후 4시면 문 닫는 은행에 가서 기존 방식으로 해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최신형 전기차를 만들어 놓고 충전소는 하루에 몇 시간만 문을 여는 주유소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군요. 반쪽짜리 혁신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반쪽짜리 디지털화였던 셈이죠. 그런데 ICU와 NYSE의 접근법은 이 문제를 아주 영리하게 해결합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블록체인으로 바꾸려는 그런 과격한 접근 대신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과 개선이 시급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거든요. 어떻게 구분하죠? 우선 주식을 사고 파는 주문을 짝지어주는 거래 체결 자체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검증된 기존 NYSE의 거래 엔진, 필라를 그대로 씁니다. 굳이 이 부분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 거래가 체결된 이후의 과정, 즉 돈과 증권이 오고 가는 정산 및 사후 처리 단계를 블록체인 위, 온체인으로 옮겨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P, 즉 자금이 24시간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수열패까지 준비해두는 거죠.
강점은 그대로 살리고 비효율적인 부분만 콕 집어서 블록체인이라는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군요. 기존 시스템을 전부 부수는 게 아니라 낡은 엔진만 최신 전기 모터로 교체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요. 맞습니다. 바로 이 검증된 거래 엔진 더하기 온체인 사후 처리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펀딩이라는 세 가지 조합이야말로 RW의 시장이 그동안 목말라 했던 기관급 인프라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W의 확산에 필요했던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드디어 찾아진 셈이죠. 정말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순간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적인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까요? 예상되는 리스크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짚어주시죠. 물론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계획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보다 어떤 과정을 거쳐 현실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크게 4가지 체크포인트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가장 근본적인 관문인 규제 승인입니다. 이건 단순한 앱 서비스가 아니라 증권 시장의 핵심 인프라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SAC 같은 규제 당국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법적 근거로 즉시 정산을 허용할 것인지, 이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특히 최근 규제 당국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가장 험난한 과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둘째는 스테이블 코인 선정 기준입니다. ICE가 시중에 있는 모든 스테이블 코인을 다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과연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이 시스템의 현금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그 기준이 시장의 판도를 가를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될 거예요. 아마도 발행사의 신뢰도, 준비금이 얼마나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규제를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까다로운 잣대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아무 디지털 달러나 증권 시장의 심장부로 들여올 수는 없을 테니까요. 어쩌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관의 선택을 받은 일종의 표준이 될 수도 있겠군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다중체인 지원의 복잡성이죠. IC는 특정 블록체인 하나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멀티체인 방식으로 플랫폼을 설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 사이에 자산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옮기는 상호 운용성이라는 아주 어려운 기술적 과제와 직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킹이라도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안정성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마지막 4번째 체크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넷째는 즉시 정산의 리스크 관리 모델입니다. 즉시 정산은 거래가 끝나자마자 모든 게 완료된다는 뜻이라 듣기에는 좋지만 사실 기존 시스템에서 이틀의 시간이 필요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청산소라는 중간 기관이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돈을 못 내거나 증권을 못 주는 경우, 즉 디폴트 리스크를 관리해줬거든요. 즉시 정산 환경에서는 이 리스크 완충 장치가 사라지는 셈인데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블록체인 위에서 어떻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모델을 시장에 제시해야만 합니다. 규제, 스테이블 코인 선정, 기술, 리스크 관리까지. 정말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네요. 이 4가지 포인트를 계속 주시하면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야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같은 전통금융의 심장부가 토큰화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심장에 피를 공급할 혈관, 즉 현금 레그의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RWA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는데 반드시 필요했지만 그동안 비어있었던 결제와 정산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이제 아이디어를 넘어 실제 인프라 레벨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뉴스를 접하실 때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투기나 결제를 위한 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거대한 금융시장의 인프라를 다음 세대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쓰이는 핵심 부품이자 운영 체제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정말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